네, 2021 대전환시대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부터 2021 대전환시대 국제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아직 행사장 밖에 계신 분들께서는요, 속히 입장하셔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컨퍼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 통역이 제공되는데요. 동시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테이블 위에 놓여진 통역 수신기를 착용하시고 한국어 채널은 3번, 영어 채널은 4번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리를 비우실 때는 이 통역 수신기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앉으신 자리에 두고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컨퍼런스 진행 중에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네, 세션별로 질의응답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네,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은요, 네, 유튜브 실시간 중계 화면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같은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의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혹은 무음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고용노동 패러다임 모색 2021 국제 컨퍼런스에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또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 인사드리고요. 네, 잠시 후 내빈분들께서 입장하시는 대로 행사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주요 내빈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자리 빛내주시기 위해서 김부겸 국무총리님 외에 많은 내빈분들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컨퍼런스 순서는요, 개회식과 총 2개 세션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온라인으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온라인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한겨레 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고용노동 패러다임 모색 2021 국제 컨퍼런스에서는요, 탄소 중립화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대전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히 고용 노동 분야의 새로운 질서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담론의 장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국내 활발한 연구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노사정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 통역으로 제공이 됩니다. 통역 장비 이용하시면 되고요. 한국어 채널 3번, 영어 채널 4번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컨퍼런스에 함께해 주신 주요 인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내빈께서는요, 잠시 일어나셔서 좌중을 향해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김부겸 국무총리님께서 특별히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본 컨퍼런스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문성현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문성현 위원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한겨레 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고용노동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 함께 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님을 비롯해서 송경식 한국경총회장님,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계각층의 귀한 손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영상 축사를 보내주신 가이라이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님과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이근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님, 그리고 제 2개 세션에서 고견을 들려주실 차미진 옥시덴탈 대학교 교수님, 프라슬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님,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 장홍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화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어떻게 위기와 전환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대전환의 시기에는 고용과 노동을 비롯한 사회적 대전환의 경랑이 요동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용, 노동 패러다임의 새로운 모습은 무엇인지 짚어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기획된 컨퍼런스입니다. 내 기빈 노동자, 기업 경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피할 수 없는 깊고 거대한 전환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수억 년에 걸쳐 만들어진 화석 연료를 마음껏 사용한 대가로 기후위기라는 대재앙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지구의 온도는 지금보다 2050년도에 2도, 2100년도에는 5도나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기존 세계 질서를 빠르게 해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019년 기후행동정상회의,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G20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회의에서는 탈탄소를 위한 세계 각국의 연대 항등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30여 개 나라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나라별로도 정책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탈탄소라는 목표 하에 산업 전환이 이루어지고 무역 규제가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노동시장에도 격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은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사물 인터넷, 증강현실, 인공지능과 결합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생산 현장은 무인화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공장으로 재편되고 있고 사무실은 재택 유연 근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확대는 유통과 소비 혁명을 불러일으켜 노동의 양적 전환은 물론 질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내외 기빈 노동자, 기업 경영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대전환이 초래할 수 있는 위기를 사전에 극복하고 고용노동의 대안적 질서를 찾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미 작년 7월 대통령께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핵심 내용으로 하면서 지역균형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혁신과 포용을 균형적으로 담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종합청사전입니다. 그럼에도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적지 않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인 만큼 새로운 도전 또한 치밀하고 다각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가치를 담아내야 합니다. 대전환의 과정에서 새로운 불평등이 확대되고 수혜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대전환 과정에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녹아 있어야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취약한 노사는 물론 미래 시대와 지역이 함께하는 온전한 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의 능동적이고 포용적 참여가 절실합니다. 기회의 시대는 종합청사진만으로는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대전환 시대의 방향에 맞으면서도 공동체적 가치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노사가 각각 내부의 의견을 조정하고 서로를 포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전통적인 노사관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노사관계의 새로운 정립이 모색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경총에서도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로 향해 가기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사회적 대화입니다.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여 미래 한국을 희의 시대로 바꿔내는 과정은 멀고도 험할 것입니다.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제사회 주체 간 갈등을 극복하는 열쇠는 끊임없는 대화와 협력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소 중립화와 디지털 전환 관련 대응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의 시대를 열어줄 중요 과제로 삼고 사회적 대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 7월에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를 설치해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본 합의,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방안과 산재 보험 확대를 위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올해는 플랫폼 산업위원회를 새롭게 시작했고 탄소 중립화에 대비해서도 기후와 산업 노동 전환 연구회를 발족시켜 대응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전환 시대에 걸맞는 고용과 노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기회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내일, 나아가 지구 공동체의 내일을 위한 진보의 디딤돌을 얻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국경을 초월해서 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여정에 대해서는 우리 국제적인 그리고 인류의 전체의 지혜와 비전을 나누는 열띤 공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들,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외국에서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사를 마감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개회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김부겸 국무총리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사노위가 여러 가지 사회적 큰 갈등을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해결하시려고 노력하시더니 이제 드디어 우리 사회가 가장 부닥쳤지만 모두 다 진지하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문제를 오늘 드디어 일단 깃발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뭐 누가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가온 바로 우리 문 앞에 와 있는 내일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한 고민을 해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유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맡고 있는 김부겸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한겨레 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고용노동 패러다임 모색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적 대화를 앞장서서 이끌고 계시고 오늘 컨퍼런스 개최를 애써주신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손경식 한국경총회 회장님과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상으로 축하 말씀을 전해주실 가이라이드 ILO 사무총장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인류는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 외면할 수 없는 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대전환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환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AI와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기술의 발전은 많은 신산업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산업 전환의 과정에서 밀려나는 기존 산업과 노동자들의 문제는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큰 숙제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골목 경제를 위협하는 사례는
이제 우리 주변에 흔히 나타나고 있고 고용 관계가 불분명한 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경사노위와 경총, 노총 등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플랫폼 노동자 공제회가 만들어졌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에 따른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 전환도 결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에도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탄소 중립, 디지털 혁신이나 플랫폼 경제 자체가 그것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 아니죠. 불가피한 이 전환의 과정에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이 모두가 상생하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포용적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 우리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최근에 일부 언론들이 마치 이 정권이 안 되는 길을 억지로 선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할 수 있는 길이라면 누가 국민들 산업을 고통에 몰아넣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정부도 이 고민 때문에 지난해 한국판 뉴딜에다가 올해 휴먼 뉴딜을 투자해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교육, 돌봄 등을 통해서 격차 완화를 통해서 포용과 혁신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인류 사회에서 전환의 과정은 항상 위기이지만 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에 잘 대비하고 적극적인 혁신으로 선도해 나간다면 우리 공동체에는 축복이 될 것이고, 반대로 사회적 충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면 감당할 수 없는 양극화로 인한 이 갈등과 분열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거 정부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경제, 사회, 노동 분야의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논의하고 또 합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대안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당사자와 전문가들께서 공정한 전환, 지속 가능한 전환의 길을 함께 모색해 주시고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히 노동운동 지도자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땀과 눈물, 또 여러 노동동지들의 그런 헌신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금도 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이 변화된 시즌에 여러분들이 이 짐을 지지 않으면 이걸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거 그건 좋습니다만은 새로운 길의 모색에는 바로 노동운동 지도자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혹시 정부가 게으름을 핀다든가 혹은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는 혹독하게 비판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고용노동 패러다임 모색을 하는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논의되는 되는 이 귀한 의견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님의 축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가이라이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님의 축하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I am honored to speak at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w labor and employment paradigm in the era of brain. 대전환 시대 국제 컨퍼런스에 축사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님의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문 위원장님과 저는 4년 전 서울에서 만나 한국의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매우 건설적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아예로 1회 세계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님도 연대와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모든 사람, 모든 기업, 모든 나라가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아예로의 의무와 그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공동의 책무를 강력히 상기시킵니다.
네, 기빈 여러분, 코로나 위기는 기존의 좋은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불평등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코로나19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2020년 전 세계적으로 2억 5,500개에 맞먹는 풀타임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노동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그 영향은 여성과 청년들에게 가장 혹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는 2008년과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4배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위기는 현재는 물론 미래의 노동의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코로나19 이전에 세계는 이미 디지털화 등 거대한 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큰 변화를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코로나19 유행 중에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해 노동시장 불평등도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위기는 국가와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좀 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술을 도입하고 탄소 중립을 향한 공정한 이행을 도와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19년 채택된 일의 미래를 위한 ILO 100주년 선언은 좀 더 밝은 미래를 향해 길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동 관련 제도, 미래의 좋은 일자리, 사람과 그들의 역량에 대한 투자에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올해 6월 ILO 100주년 선언을 기반으로 하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인간 중심적 회복을 위한 국제행동 요청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국제적 긴급 행동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UN 사무총장 보고서 우리의 공동 의제에서는 오늘날 지배적 정치 경제 논리가 인간과 지구의 장기적 웰비잉을 희생해 가면서 즉각적인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행동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대가를 지금의 청년과 미래 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많은 국가가 ILO 국제행동 요청의 정신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채택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강력한 고용 촉진 및 사회보장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190만 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잃어버린 기회들도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경기 부양책에 들어간 수조 달러의 돈이 친환경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 친환경적이고 더 포용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녹색 전환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과 양질의 일자리, 세대 간 평등의 몫을 거둬들이는 것이 최근 ILO 연구 정책 활동의 주요 의제이기도 합니다. 녹색 경제와 청색 경제로의 이행은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래를 책임질 젊은 여성들과 젊은 남성들은 대신 그들의 창의성과 활력, 혁신을 동원하여 더 나은 노동의 미래와 지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재차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 모두를 더 나은 노동의 미래로 이끄는 데 있어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위기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는 필수적입니다. 인간 중심의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ILO는
회원국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영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기 위한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이 도구가 바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위한 자체 평가 방법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면서 사회적 대화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회복력을 높이고 주인 의식을 고양시키고 정책 결정권자들이 혁신과 연대를 통해 합의와 적법성에 근거하여 위기 극복을 이끌도록 도와줍니다. 사회적 대화는 사회 경제 관련 정책 결정을 위한 효과적, 민주적, 포용적이며 공정한 체계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사회적 대화와 삼자주의가 꼭 쉬운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노사정 파트너가 모인 이 컨퍼런스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바라며 오늘 토론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이라이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님 축하 메시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위원장님의 축사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김동명 위원장님께서는요 부득이하게 오늘 지방 일정으로 오늘 함께하지 못하셨는데요,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입니다. 노동의 대전환 시기를 앞두고 ILO와 한국의 노사정이 함께한 가운데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2021년도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합니다. 코로나19로 행사를 준비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님과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빛내주신 김부겸 국무총리님, ILO 가이라이더 사무총장님, 송경식 경총회장님, 그리고 국내 석학교수와 노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취약계층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었습니다. 이들의 경제적 타격과 실업자 급증은 한국의 노동기본권과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소외는 사회적 격차로 이어져 불평등을 보다 심화시켰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고용과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생존권을 지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시금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노동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노동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입니다. 국가적이고 지구 공동체의 공존을 위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노동조합이 주체로 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로 인식하고 소통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2019년 100주년이 되는 해에 열린 ILO 총회에서 노사정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인간 중심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대응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 행동에 막중한 책임을 갖고 노사정이 지혜를 모으는 이 자리를 계기로 대전환의 시대에 요구되는 좋은 일자리, 안전한 노동,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람 중심의 디지털 전환 등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위원장님 축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환 시대 새로운 고용노동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2021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쁜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부겸 국무총리님,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님, 그리고 국내외 귀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화상으로 연설을 해주신 라이더 ILO 사무총장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 개최에 힘써주신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백유식 상임위원님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경제, 산업, 노동시장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AI, 빅데이터, 5G 등 첨단 기술을 주축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언택트 산업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물류 로봇 등 첨단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경제가 급성장하며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증가하고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등 일하는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는 전 세계 공통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도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탄소 국경세 도입 등 각종 환경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질서와 기업 환경 그리고 노동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과 뛰어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역사적 대전환의 시대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며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실업과 양극화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과거 산업혁명의 시대마다 인류는 이를 이용해서 번영과 성장을 이루고 다시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노사정 모두는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이라는 대변환의 시기를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현 상황을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노사정 모두가 과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와 대립적 노사 관계를 개선해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과거 1991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물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 상황마다 노사정은 사회적 갈등 해소와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았습니다. 지금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함께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 개선, 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 안전한 일터 만들기 등 중요한 사회 노동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총도 1998년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때부터 경영계를 대표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책임 있는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글로벌 노사정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컨퍼런스가 대전환 시대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님 축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환 시대 새로운 고용노동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직접 참석해 주신 김부겸 국무총리님, 송경식 경총회장님, 그리고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님, 또한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해 주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님을 진심으로 성원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 이것이 2021년 한국 경제사회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이란 도전에 직면한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 패러다임이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할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좋은 일자리 부족은 환경오염, 탄소 배출과 같은 부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경제 주체인 기업과 정부, 그리고 개개인 모두가 그간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그저 성장의 잔여적 결과로 일자리를 보고자 하는 구태의연한 시각을 유지하는 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을 통해 성장의 잔여적 결과로 일자리를 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해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의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리고 고용, 산업, 지역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과거의 과소공급된 공공서비스의 확충을 위해 생명, 안전, 방역 등 현장 공무원 확충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천만 임금 노동 일자리의 불안정화라는 커다란 흐름을 되돌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고용 동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광범위한 기간제 노동자의 존재, 이들 다수는 상용직으로 분류되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되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중앙주도적 산업정책을 지역 맞춤형 산업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역 주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해 일자리 매칭과 실업급여 지급을 넘어서 현장의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 훈련으로 대표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미흡하지만 일자리 친화적 혁신 정책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우리 사회의 좋은 일자리 부족 현상을 치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노사정 모두가 그리고 정부와 기업, 정부와 노동조합, 기업과 노동조합이 긴밀한 대화를 통해 국민 경제의 지속적이고 포용적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노사정 주체와 전문가들이 모인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우리 사회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리님, 경총회장님, 경산노위 위원장님, 무겁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 과제 해결을 위해 늘 전심전력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일자리위원회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그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 축사까지 함께 청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잠시 기념사진 촬영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서는요, 단상 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직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대면 행사로 많은 분들과 함께 모여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선진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라는 심정으로 내외 귀빈들 그리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내빈분들 모시고요. 잠시 기념사진 촬영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스태프들의 안내에 따라서 도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무대에 자리하고 계신데요. 사진 촬영하고 계신 내빈분들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을 맞잡는 포즈로 한번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화이팅 한번 외치는 포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카메라 봐주시고요. 네, 오른손 주먹 쥐고 다 함께 화이팅! 네, 사회적 대화 화이팅입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사회적 대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개회식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무총리님께서는요, 오늘 다른 국무 일정으로 끝까지 오늘 행사 함께 해주시기는 어렵고요. 먼저 퇴장하신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 함께 모시고 귀한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요. 오늘 컨퍼런스의 본격적인 순서인 기조 발제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조 발제는요. 네, 먼저 해주실 분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이자 국민경제자문회 부의장님을 맡고 계시는 이근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기조 발제 주제는요. 대전환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고요. 네, 무대가 준비되는 대로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주옥 같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많은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온오프라인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을 들고 잠시 후에 시간을 드릴 때 말씀 주셔도 되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당 시간에 준비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대면 행사죠. 네, 아직 위드 코로나 시대고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게 정말 얼마만한지 감회가 남다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기조 발제는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 석좌 교수이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님을 맡고 계시는 이근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질의응답 시간도 기조 발제 이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을 저희가 다 받기는 어렵고요. 3분 정도 질문을 받고 또 교수님의 고견까지 청해 듣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네,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온라인 시청자분들께도 정리해서 소개할 수 있는 시간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대가 준비된 것 같은데요.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이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는 이근 교수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런 귀중한 자리에 기조 강연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을 생각하고 경산의 위원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속 여러분 들으신 계사나 또는 축사에서 이미 다 이 화면 좀 떼주 일단 안 나오고 그래서 다 그 키워드가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은 대전환 그리고 위기 그리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자는 것들이 아마 이제 오늘의 화두로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이런 취지하에서 오늘 핵심은 그 고용노동 패러다임이지만은 좀 더 크게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제가 앞에 좀 제시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제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살펴보고 복지국가를 넘어서 역량증진 국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 그다음에 합종 영역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역량증진 복지와 역량공유의 혁신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중요한 국제 이벤트 중 하나가 바로 영국 코넬에서 열린 G7 회의가 되겠습니다. G7 회의는 영국의 의장국으로서 규범에 기반한 자유롭고 공정한 새로운 국제 경제 시스템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게 굉장히 뭐 나이스한 워드를 했는데 이거 뭐 슬로건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실제 여기서 엄청난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 합의는 뭐냐면은 새로운 이제 룰의 규범을 보여줬는데 바로 지금까지 신자유적인 세계화라는 규범을 대체하는 어떤 새로운 규범의 단초를 보여줬는데 바로 다국적 기업에 의한 최저 법인세 쇼핑을 허용하는 세계화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최저 법인세를 합의하는 이런 합의를 이뤘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합의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오던 쪽이 미국이고 그 대신에 유럽은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계속 주장했었는데 트럼프 시대는 이게 합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들어서면서 이 축이 서로 양보를 하면 합의를 해가지고 역사적인 어떤 룰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최저 법인세와 디지털세라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합의죠. 이런 합의 같은 건 사실은 중국이라는 하나의 또 견제를 위해서 유럽과 미국이 이 합의를 했다는 그런 또 지정학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새로운 국제경제 시스템의 하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조세 수익 가지고 코로나에 대한 보상과 글로벌 밸류체인, 국내적인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그런 데 대한 지출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그동안의 그 자유무역 FTA로 상징되는 패러다임에서 이런 다자주의가 급속히 힘을 잃으면서 소수 동맹의 간에 형성되는 GBC 글로벌 밸류체인이 급속히 다자주의 무역 체제를 대체하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합종 영행형 세계 체제가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국한테는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이에요. 한국은 지금 자유무역 통상주의하에서 어떻게 득을 본 나라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유일하게 미국, EU, 중국, 인도하고 자유무역 체계란 유일한 나라죠. 그런 자유무역 통상체제의 한국이 성장해왔는데 이것이 갑자기 소수 동맹형 GB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한테 도전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런 대환경 변화에 따라서 한국 내부적으로는 잠재 성장률의 저하라든가 지역 간, 대중소기업 간, 소득 계층 간, 노동시장 간 이런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엄중한 상황이 저희가 채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청 이런 이것들 모아가지고 3중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전환, 그 다음에 GBC 전환이라는 3중 전환이 현재 한국이 처한 외부 환경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돌파구를 찾고 기회로 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 저희가 처한 도전이고 저는 그 큰 키워드로서 기존의 개발 국가 또는 복지 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 뭐냐 역량 증진형 국가 영어로 이네이블링 스테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각국은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케인지안적인 복지국가적인 정책을 한 것과 동시에 또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산업의 피해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적절로 GVC 개편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존 케인지안 정책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바로 이제 새로운 그 역량 직력 국가의 어떤 단추를 보여준 것이고, 미국은 정통적인 자유방임 경제를 어떤 포기하고 엄청난 양의 돈을 퍼부어서 자기들의 밸류체인을, 특히 반도체, 배터리, 5G에서 구축하겠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국, 독일, 독일 특히 제조업 강국 독일도 배터리의 공급을 위해서 중국과 협력하고, 특히 또 미국은 TSMC를 통해서 미국 내 특히 삼성한테도 그동안에 많은 미국 제조업은 다 해외로 내버렸었는데 이걸 다시 끌어들이겠다는 엄청난 GVC 변화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나라 간에 혼자는 다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수 간의 협력의식을 구축한다는 그런 합종영역 패러다임이 전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수요 부족을 하는 케인지안 국가하고 공급 측 혁신을 주장하는 심폐적 국가를 합쳐서 저는 역량 직력 국가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산업에 대한 적극적 개입, 노동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 산업과 기업과 사람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역량을 높여가지고 경쟁력을 유지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경력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기업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해외로 가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개입한다는, 그래서 복지로 오는 부담을 미리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그런 정책이 바로 인더블링 스테이트의 개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경제 패러다임은 국가는 생산 이전, 교육 같은 개입 또는 생산 이후 복지 개입만 하고 생산 단계에는 뒤쪽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그 기존 메인스트림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서구에서도 국가 생산 단계까지 개입해가지고 선제적으로 개입해서 복지로 부담이 오는 것을 미리 막아보자,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온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복지 국가가 고기를 주는 것이라면은 고기를 줄 돈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복지 국가. 그래서 넉넉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것 하겠지만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자. 그것이 바로 역량 증진이죠. 경쟁력이고, 그런 것이 바로 새로 패러다임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차원이라면은 교육 시스템에서 이제 대량 맞춤인 교육이 가단 말이죠.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개개인의 맞춤도 맞추고 그 다음에 교육의 액세스도 높이는 그런 형태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들의 역량을 높인단 말이죠. 그 다음에 기업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기업 내부의 역량만 갖고 부족하고 기업 외부의 네트워킹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역량을 공유하고 합동 영위해서 하는 것들이 새로운 어떤 역량 증진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만 가지고 하는 유기적 성장뿐만 아니라 기업의 M&A,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비유기적 성장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은 전통적인 기업의 내부를 가지고 성장하는 유기적 성장이죠. 삼성은 M&A를 하지 않았습니다. M&A 할 때마다 실패했단 말이죠. 반면에 삼성의 경쟁인 구글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기업을 M&A 해가지고 계속 새로운 기술을 흡수했단 말이죠. 구글은 배당도 주지 않아요. 모두 다 그 돈 가지고 M&A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성장 방식이죠. 구글의 방식이 바로 비유기적 성장이라는 얘기죠. 그랑 비슷한 게 바로 카카오죠. 카카오가 완전히 지금 문어발이 돼가지고 재벌보다 더 많은 계열사 100개 넘단 말이죠. 이거 다 바로 구글형의 비유기적 성장이란 말이죠. M&A 하고 분사하고. 반면에 재벌기업 중에서도 LG는 LG 생활건강은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키운 좀 새로운 형태를 이제 시도하고 있는 기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합종형 성장을 시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기업의 형태는 과거의 가족 지배형에서 비관련 다학화된 문어발식 재벌을 넘어서 이제는 디지털 기반에 기반한 합종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영역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빅플러형 기업,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파워포인트를 업데이트한 걸 넣었는데 아직도 이게 옛날 버전이 있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말한 이 생산 단계 개입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제가 아는 방문한 유니드라는 기업에 보면은 이제 청테이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중국과의 경쟁에 밀려가지고 회사 문을 닫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제 중진공 자금을 또 받고 삼성의 패밀리 혁신팀을 도와가지고 디지털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팩토리 전환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경쟁력이 향상돼가지고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면서 사람을 더 고용하게 됐단 말이죠. 오히려 더. 이거 안 했으면 다 날라갔을 일자리가 오히려 더 늘어난 식으로 일자리가 늘어났단 말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생산 단계에 대한 개입에 의해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오히려 창출하는 그런 바로 아까 말하는 생산 단계 개입하는 이네블링 스테이트의 개념에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 의원님께서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것도 사실은 중국과의 어떤 비용 경쟁 면에서 우리가 비용이 높은데 육아라든가 또는 교육 또는 이런 사회보장 비용을 퍼블릭 섹터가 카바이즘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면에서 이것도 바로 어떤 면에서 바로 이네블링 스테이트 개념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쟁이 유지되면 일자리가 유지된단 말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종형형 전환에서 핵심은 디지털인 것이고 디지털 통해서 업종별 종적인 통합, 버티컬한 통합을 넘어서 횡적인 연계가 되는 그런 다양한 영역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기업들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전의 예가 저희가 많이 쓰는 요새 이제 오픈 뱅킹 같은 것도 사실은 여러 은행의 계좌를 한 번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제 합종형형 개념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바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향에 의해서 법적인 어떤 서포트에서 가능해졌단 말이죠. 그다음 여러분이 익숙한 교통카드라는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인데 이 교통 하나 가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택시도 타고 이것들이 바로 그다음 결제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합종형형 플랫폼의 예라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되고 이걸 시스템을 회에 수출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거에 같이 제조업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제품에 머무르지 않고 서비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동차 생산이 아니라 운송 서비스라는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개념이 바로 좀 더 포괄적인 합종형형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에 관련된 선형적 수직적 가치 사슬을 넘어가지고 복합 에너지 인프라로 전환되고 카셔링, 정비, 업무, 문화, 복합 이용 공간으로 자동차가 핵심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디지털 전환이 되었고 카카오 같은 기업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포탈, 카카오톡 여기에 헬스케어가 붙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이란 말이죠. 우리의 생활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기업들이 바로 합종형형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래의 기업이란 것은 어떤 목표 시장에 진입하고 거기서 시장을 확대하고 또 확대하는 이런 선형적인 모델이 있었는데 이 모델도 있는 반면 요새는 이제 여러 다양한 영역의 시장을 파종해가지고 사업 간 재조합, 재구성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합종형을 통한 종횡무진형 빅브로라는 기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소 경제 같은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수소 경제라는 것이 단순히 수소차가 아니라 하나의 경제로서 여러 다양한 인풋과 네트워크가 들어가면서 큰 밸류를 창출하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탄소 성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인데 이것도 결국은 몇 가지 핵심 기술을 연계로 한 큰 플랫폼, 네트워크, 에코시스템 창출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 부분에 의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하고 기업은 분리수소를 중심으로 한
탄소의 포집 저장 활용 기술을 하고 또 정부는 기업과 합쳐서 수소연료를 활용한 발전을 하고 이런 식의 다양한 밸류체인이 연결해서 돌아가는 것이 친환경 수소경제의 파라다임이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복지도 영양 증진형 복지제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성장과 일자리하고 복지가 선순환되는 그런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고 기존의 복지 체제가 현금 유지라면은 그 반대편에는 현물 서비스, 다시 말해서 출산, 육아, 보육, 돌봄, 교육 같은 이런 각종 사회 서비스를 민간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공공섹터가 하면서 이런 것들이 돼야만이 바로 사회 전체의 역량이 늘어가는 그런 복지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래서 서구가 이미 현금지향적 복지 갔다가 그거에 가지는 문제점을 깨닫고 현물지향적인 각종 사회 서비스 위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소득 논의도 좋지만은 기본 서비스가 더 기본적인 인프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 부분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일자리하고 복지를 같이 하는 그런 어떤 선순환적인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서구의 복지 경위 국가가 주는 가장 준 교훈 중에 하나는 복지 비용의 수혜 대상 면에서 노년층과 근로연령층에 대한 적절한 비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노년층 연령층으로만 가 있으면은 복지 시스템이 이 생산적인 파트에 역량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근로연령층에 대한 복지를 중시하자는 것도 또 하나예요. 그래서 두 가지 측인데 하나는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형 서비스하고 동시에 노년층뿐만 아니라 근로연령층에 대한 복지를 높이는 것이 바로 좀 더 역량 증진적인 복지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틀 내에서 노동 시스템 차원에서도 유연성과 안정성을 적절히 균형감 있게 같이 고려하고 또 연공 수용률보다는 직무에 기반한 보상 체계를 높이고 그다음에 결국은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인 이중구조, 정규직 대 비정규직, 대기업 대 중소기업, 노조 대 유노조 대 비무노조라는 이런 이중구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어떤 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이제 해결책의 단초는 특히 여성과 청년의 고용률 높이기 위해서 꼭 사내 정규직뿐만 아니라 외근 재택 있어도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비정규직 하라도 고소득 자발적 비정규직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제라 하지만은 정규직 같은 보장이 되는 이런 식의 다양한 일자리가 활용이 돼야만이 전체 여성 청년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공간과 시간 상황하에서 근무하는 스마트 워크가 앞으로의 어떤 트렌드가 될 것으로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법적 정년 연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계약하에서 기존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고용 형태까지도 우리가 고려하는 그런 좀 더 넓은 사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구조 극복, 대중소기업 어떤 이중 구조인데 이것도 사실은 디지털 전환을 핵심으로 해가지고 대기업에서 나와서 창업을 활발하게 하고 동시에 또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기업이 인수해가지고 금방 어떤 대기업으로 진입하고 이것들이 선순환이 되면은 대중소 간의 이중 구조의 벽도 하나의 넘을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 창업하는 걸 좀 더 장려하고 그 창업이 다시 또 대기업 인수하면은 이 벽이 넘을 수 있는 하나의 그 예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어떤 역량 공유와 선순환도 중요한데 바로 그것들을 하는 핵심 인프라는 바로 원격 의료와 원격 교육이 되겠죠. 이거 핵심이 돼야만이 지방에 있는 것이 별로 불리한 상황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방의 가장 불리함은 교육과 의료인데 이런 것들이 돼야만이 어디에 기업이 위치하든 간에 불리함이 적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산단 공단도
디지털 이용해서 플랫폼화 연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장과 공장을 엮고 산단과 산단을 엮고 해서 전체 플랫폼화되고 온라인화 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산업 시스템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복지도 역량 증진하는 복지화 되고 또 역량을 중소기업 간에 공유하는 혁신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찾는 3대 이중 구조, 그죠?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상황 하에서 이 미중 갈등이 되면서 중국과의 그 경쟁 문제가 이제 양상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중국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내 임금도 상승해서 한국에 한 70% 도달하게 있고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면서 중내에서 생산하는 것에 대한 경쟁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중국이 워낙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국에서 다 지금 경쟁에서 밀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은 동남아로 가겠지만 또 일부 기업들은 한국으로 리쇼링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의 디지털 공장 패러다임과 리쇼링을 묶으면은 하나의 패키지를 묶으면은 좀 더 많은 기업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죠. 이것도 바로 그 영장 증진형 국가적 개입이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리쇼링이 별로 성과가 없었는데 정부가 패키지를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하고 디지털 패러다임이 확산되면서 이것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리쇼링 인센티브하고 디지털 공장 파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돌아오면은 금전적인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장 전환할 수 있는 걸 주겠다. 그러면은 좀 더 많은 기업들이 할 수 있고 최근에 정부에서 바로 그런 식으로 그 얼마 전에 그 와이링 하네스 현대자동차가 와이링 하네스가 다 국내에 생산하다가 해외로 갔는데 코로나 터지니까 중국 생산이 중단되면서 현대자동차 전체의 공장이 스톱됐단 말이죠. 근데 이걸 지금 리쇼링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똑같은 맨날 방식으로는 한국에 올 수가 없죠. 경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화해서 공정 혁신을 통해 가지고 한국 내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 디지털 공장과 리쇼링을 패키지라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오면은 바로 한국 내 일자리가 좀 더 돌아오기도 하고 또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농산물도 앞으로 그 고추 뭐 이런 것도 다 한국에서 생산할 수가 없어요. 다 너무 노령화된 반면에 외국인 노동자 계속 의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국 걸 쓰다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면에서 이것도 결국은 스마트팜 팩토리에서 결국은 다 국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물질적인 계기가 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스마트팜 팩토리 몇 개 가봤는데 그 고추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한 번 하고 끝나는데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1년에 서너 번 수확을 해요. 서너 번씩. 그리고 배추 같은 것도 땅에 심으면은 배추의 3분의 1을 다 잘라냅니다. 겉에 있는 것들은 다 벌레들이 먹어가지고. 이건데 스마트팜 하면은 100% 그대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으로 좀 더 어떠면서 중국 어떤 그 농산물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얼마적인 그 혁신적인 기술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아까 말한 대로 디지털 교육과 원격 의료가 붙으면은 거주지에 위치 상관없이 우리가 편안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전들은 단순히 비전이 아니라 점점점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비전이 G2 시대에 대비하는 종횡무진하는 역량 증진형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그동안의 이유가 어정쩡하게 했다가 이제는 완전히 그 이번 G7 회의를 통해서 미국과 이제 연계되면서 중국이 지금 고립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양 서구 진영과 중국 진영이 지구전 동시에 속도를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이 한국한테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닌 사실은. 한국은 이 양 진영이 좀 더 조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좋은 체제인데 당분간은 시진핑이 내년에 이제 제3서민 3연임을 할 때까지는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한국으로서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 미중 간의 완전 커플링은 어렵고 이미 많은 분야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부분적 디커플링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미국이 다른 분야 못하고 최소한 5G, 반도체, AI 등 첨단 분야의 GBCN에서는 중국이 의존하지 않는 밸류체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GBC 구축에 한국이 적당히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제조를 다시 하겠다는데 미국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예. 미국이 그걸 하기에는 제조 경험이 이미 다 많이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보이스가 크단 말이죠. 근데 미국은 한국을 최우선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일단은 유럽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이 야 너네들 그거 하기에는 단계하기 어려우니까 계속 우리를 제휴 파트너 활용하라 이런 식의 어떤 설득을 해가지고 이 기회에 한국이 계속 이 미국과 서방의 GBC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차지해야 한단 말이죠. 최소한 요 몇 개 분야에 대해서는. 반면에 중국은 이런 몇 개 전략적 분야를 제외하고는 계속 커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 추계에 의하면 2030년대 초반에 중국의 GDP가 미국만큼 커지는 것은 거의 뭐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헤게모니가 중국으로 넘어가서는 아니고 미중 간에 비슷한 규모로 계속 간다는 것이고 아주 최장기로 보면 다시 미국이 중국보다 커진다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급속히 지금 저출산 고령화 반면에 미국은 계속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면서 다시 미국의 GDP가 중국보다 커질 거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은 G2 시대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은 서방과의 어떤 그 밸류체인 면에서 협력을 강화하지만은 중국을 계속 또 하나의 파트너로서 계속 유지해가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서구는 그런데 또 하나 서구가 나오고 있는 제시하는 어떤 그 핵심 카드는 바로 탄소 제로라는 하나의 그 새로운 파괴적 기술인데 이 탄소 제로원 기술 개발로 통해서 다시 제조업에 복귀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구가 다시 제조업을 복귀한다는 것은 상당한 그 과거에 잃어버렸던 기억을 다시 찾아야 되는 그런 도전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야 너네가 그걸 다 하기 어려우니까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식으로 계속 카드를 제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조업 강 한국으로서 너희가 기술 개발을 하지만은 실제 담당 제조는 한국이 계속 할 수 있으니까 한국을 계속 파트너로 삼아라 이런 식의 어떤 그 밸류체인 상의 역할을 카드로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이 이런 서방의 그 제조 컴백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서 보여주고 설득해서 같이 연계해 가는 그런 식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중국 내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 가속하면서 한국의 설 자리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중소기업은 튕겨 나왔고 한국의 대기업도 차이나 엑시트가 이미 진행돼 가지고 과거에 많았던 최종재 다시 말해서 뭐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다 중국 내 조립 생산 기지는 다 중국 밖으로 다 이미 나갔습니다. 그럼 중국에 뭐가 남았냐? 딱 세 가지. 삼성의 경우에는 반도체, 전기용 배터리, MLCC, 삼성 전기마늘 부품 요 세 가지 위에는
다 최종계 조립 공장은 다 중국 밖으로 이미 나갔습니다. 베트남, 동양 갔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의 중국 시장에서의 입주는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이 그동안엔 세계 공장에 세계 시장에 있는데 이제 점점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완결해 가면은 한국의 경우에는 별로 설 자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바로 동남아 그다음에 서방 시장으로 다시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거꾸로 이제 많은 중국산 물품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시장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좀 더 자국 중심의 밸류체인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산물부터 또는 각종 리쇼를 통해 가지고 국내적인 밸류체인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밀물처럼 올 메이드 인 차이나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이고 그 핵심은 바로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G2 시대에 대비하는 종횡무진하는 역량 증진형 국가가 이제 제 생각하는 하나의 국가, 우리나라의 그 앞으로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 시장과 기술보다는 점점점 미국과 유럽의 시장 기술에 주고 중국은 오히려 한국을 이제 방어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이제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구권이 다시 한국의 합종 연행의 대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동남아에 대한 신남방 정책에 의해서 새로운 신서방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중국은 계속 북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지렛대가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었는데 장기적으로 저는 안미 경 서방 이런 시대로 가는 것도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는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반면에 오히려 중국과의 경제는 우리가 중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중국 한국 오는 걸 우리가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쓴 큰 개념이 바로 이런 G2 시대 대비하는 종횡무진하는 역량 증진형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종영역 시대에 국가 역할은 재정립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들이 탈산소 및 환경의 명분으로서 산업에 깊이 개입한 이 상황은 한국도 현상적인 대응만 하기 위해서라도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방어적이라도 최소한. 그래서 한국은 이제 개발국가, 복지국가 틀 넘어서 다양한 차원에서 개인, 기업, 산업, 지역의 영향을 높이는 데 봉사하는 역량 증진형 국가, 즉 이네블링 스테이트가 필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성장, 복지, 일자리의 선순환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 한국 경제와 기업의 종횡무진형 활락을 기대해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체 어떤 발표를 요약하면은 역량 증진형 국가를 한국 경제 하나의 그 비전으로서 생각한 것이고 이네블링 스테이트를 그래서 3대 전환 다시 말해서 디지털 전환이 오고 있고 생태적인 탄소 제로 오고 있고 바로 다자간 FTA가 소수 동맹형 GBC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3대 전환이 되겠는데 이에 대한 대응 개념으로서 이네블링 스테이트, 역량 증진형 국가를 제시했고 과거의 개발형 국가와 복지 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브 시스템은 기업 및 산업 시스템에서는 합종여행과 빅블러 그래서 비유기적 성장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법인 실체 자본주의라는 기업의 주인은 오너도 아니고 주주도 아니고 기업 자체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상정할 수 있겠고 복지 시스템도 현금 복지에 아울러서
각종 사회 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 대상으로서 노년층뿐만 아니라 근로연령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노사관계는 유연 안정성, 연공서열형에서 직무급. 그다음에 단순 사내 정규직 위에서 외근, 저택, 시간제 다양한 방식의 정규직을 통한 스마트 워크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3대 이중구조를 극복한 것인데 대중소기업 간의 이중기업은 바로 대기업에 나와 창업하고 또 창업한 다음에 인수돼서 대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선순환 구조. 그다음에 수도권과 지방도 사실은 스마트 인프라, 디지털 교육과 디지털 의료를 통해서 그 벽이 없어지는 그런 식의 어떤 극복이 가능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도 아까 말한 그런 스마트 워크에서 통화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횡무진하는 이네블링 스테이트, 역량 중심 국가로서 저희가 성장, 복지, 고용 간의 선순환을 창출하자. 이것이 오늘 제 발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발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에서는요, 이 한국은 이제 개발국가, 복지국가의 틀을 넘어서서 다양한 차원에서 개인, 기업, 산업 및 이렇게 지역의 역량을 높이는데 역량 증진형 국가, 즉 enabling state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또 이를 통해서 성장, 복지, 그리고 일자리의 선순환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말씀 요약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네요. 이제 질문을 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응답 시간을 저희가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질문을 다 받지는 못하고요. 3분 정도 질문을 받고 교수님의 답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로어 계신 분들께 기회를 드리고 온라인에 올라온 질문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뭐 GVC라는 것은 영어로 글로벌 밸류 체인인데요. GVC의 그 기존 파라다임이니까 물건을 생산하는데 여러 곳에서 생산된 그 밸류를 결국 통합해서 만드는 개념이고 결국은 글로벌 환경 하에서 가장 싼 곳에 만든 제품을 가지고 종합한다는 개념이고 가령 뭐 애플이라면은 애플은 디자인된 캘리포니아지만은 애플의 모든 부품은 뭐 여러 곳에서 조달하잖아. 한국이 뭐 카메라를 내고 뭐 그다음에 뭐 소니가 뭘 내고 그다음에 조립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인데 이제는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이게 위험스러운 것이 됐단 말이죠. 어떤 한 군데가 깨지면은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는 면에서 리스크가 커진 면에서 이걸 점점 이제 국내로 최대한 많이 갖고자 하는 것이 이제 최근 등장하는 바로 그 소수 동맹형 GVC란 말이죠. 그래서 과거의 자유무역 파라다임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거 생산해가지고 조립해 쓴다 이런 파라다임 이것이 굉장히 리스키한 것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되도록이면 내 테리토리 내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미국이나 유럽이 그동안 제조 안 하다가 갑자기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한국이. 그러니까 너네 그거 힘드니까 별 때문에 한국 계속 해줄 테니까 그쪽 가지 말라 한국이 설득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국이. 근데 일단은 트렌드는 지금 두 개의 흐름이 지금 공존해요. 하나는 소수 동맹은 GVC로 가고 있는 반면에 아예 또 다자무역, 다자 간의 관계가 계속 유지하는 이 두 개의 흐름이 지금 긴장 상태로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자기 힘이 있으니까 소수 동맹은 GVC가 편한 거예요. 미국은 이제 자유무역 안 가입하지 않고 너네 힘으로 몇 군데 돌아가 미국 내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한테는 좋은 파라다임이 아니에요. 한국에 일단 보일 수가 있지만 한국한테는 다자무역지가 한국한테는 나은 겁니다. 중간적인 파워로서. 그래서 한국이 계속 다자무역지를 주장해야 돼요. 영국 같은 나라도 유럽에서 나온 다음에 아무도 영국이 아닌 고립됐단 말이죠. 그래서 영국이 바로 이제 CPTPP에 가입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영국, 한국, 일본 같이 그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닌 나라들이 좀 보이스를 내 가지고 최소한 다자 체제를 꼭 더블 체제 아니라도 다자 체제를 계속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한국이 이 G7에 가입한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G7 회의할 때 초청 받은 나라가 한국, 호주, 남아공, 인도인데 호주와 한국이 거기에 들어가야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이 야 너네들 한국한테 그 회에 너네 지역에 배터리 공장 지으라 하지 말고 우리가 지을 테니까 대신 한국을 G7에 가입시켜라. 그리고 한국도 국제적인 룰 형성에 보이스를 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막인해가지고 우리 생산해 줄 테니까 대신 우리를 가입시켜라 해가지고 한국이 G7이라는 새롭게 힘이 커지는 다자간 기구에 한국에 들어간 생각합니다. 그래서 WTO 같은 아주 거대한 다자 기구는 점점 힘이 없어지고 G20 아니면 G7이란 말이죠. 그래서 G7이 합의하니까 세계 각국의 그 최소 법인세하고 디지털세가 되잖아요. 근데 이번 G20에서 중국이 노하니까 환경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 열세 형성 특이 지금.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질문 있으신데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대전환 시대 이런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공감하고요. 그리고 역량 증진 국가라고 할 때 우리가 기업 및 산업 시스템을 바꾸고 복지 시스템을 바꾸고 노사관계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노사관계에서는 유연 안정성을 위해서 연공서에 대해서 직무급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급 공기업에서의 직무급 제도 이거 직무급 제도가 별로 변별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누구를 따지고 이렇게 직무를 어떻게 주는 것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급 제도를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기재부나 모든 행정기관에도 직무급 제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노동조합도 물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거에 대한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좀 구체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무급 제도에 대한 민감성이 노동자들한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공기업 이거에 대한 좀 직무급 제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그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뭐 이 노동경제학이 전공이 아니라서 큰 틀만 얘기했는데 현장에서 많은 그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아마 노동경제 하신 분들이 전문가 있을 텐데 한국형 직무급 학교에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노사형 대학가 엄청 필요한 것 같고 과학적인 분석과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는 얼마 전에 한국의 그 방문단이 독일에 가가지고 너희들 그 신기술이 두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기술에서 다 노동이 대체된 걸 두렵지 않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노조 측인데 우리는 신기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낡은 기술이 두렵다고 했답니다. 바로 낡은 기술은 우리가 다 동시에 공멸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을 계속 지향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계속 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어떤 면에서 공멸한단 말이죠. 그래서 좀 구체적인 거는 저는 사실은 그 분야 전문가 아니어서 그러지만은 그 많은 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겠죠, 사실은. 네. 문 위원장님.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준비. 네.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오늘 뭐 너무 정말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게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오늘 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게 그 오늘 뭐 국제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또 이 지켜보는 또 해외에 계신 분도 있어서 조금 소개 겸 또 교수님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우리 이제 우연인 듯 필연인 듯 우리나라가 광주형 일자리라고 상생형 일자리를 실험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 핵심이 오늘 말씀 많이 들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의 추격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보면 중국은 연봉 2천만 원, 3천만 원짜 노동자들이 부품도 만들고 조립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4천만 원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시는 분들은 8천만 원, 1억이 조립하기 도저히 경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고민한 거는 여기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해서 비용적으로는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여주자. 그래서 이제 3,500만 원이라고 하는 연봉을 하고 근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주거 문제나 보육 문제나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대신 여기서 말씀하셨던 이제 사회 서비스로 하자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안에는 임금은 그 기업의 지불 그 부담을 줄여주고 대신 공장 시스템은 광역자는 최첨단으로 했습니다. 최첨단으로 하고 또 전기차로 전환될 수 있도록 완전 시스템을 갖췄고 했고 대신 임금은 이제 3,500만 하고 대신 주거 문제하고 보육 교육 문제는 사회가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중저가 자동차도 포기하지 말고 중저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생태도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라고 저희들이 한 게 이제 강주형 일자리로 이제 기결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대거 우리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중국도 그 주거 문제나 보육 교육 문제가 의료 문제가 사회주의 연장선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지 말고 중국도 계속 가야 된다. 또 다른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도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이제 이 교수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를 글로 일을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주거 문제와 보육 교육 문제는 사회가 해결해주고 임금은 전 국제적 규모에서 유지가 가능한 꼭 경쟁이 이긴다기보다도 유지 발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주고 그런 것들이 좀 뭐랄까 지금 시대에 보편적 좀 그 개념으로 발전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광주형 일자리 굉장히 좋은 개념인데 중국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서비스를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들이 기업 부담에 약간 바깥에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이미 원래부터 중국 사회주의 시스템 하에서. 한국은 이걸 다시 이제 그런 부분을 떼서 사회가 부담해주면은 기업 부담이 훨씬 덜어진다는 면에서 굉장히 저는 한국적인 솔루션을 생각하고 굉장히 좋다 생각하고 그 마찬가지로 또 서구에 방문했을 때 너희들은 이 새로운 기술이 노동을 대체한 것이 두렵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유럽의 노조 지도자들이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옛날 기술이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기술 가고 있으면 망하니까. 그런 식으로 제한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컨퍼런스에는 온라인으로 세계 각국에서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라인 질문도 한 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서 글로벌 가치사슬을 포함한 3중 전환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11월 9일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핵심 공급망, 즉 GVC 재편 관련해서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재계가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중대재해법 같은 입법이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전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중대재해법 전공은 하지만은 크게 봐서 미국이 그런 주요 제품에 대한 공급망을 다시 구축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갑자기 제조를 하겠다 그러는데 한국과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동맹 지어가지고 그것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도 오래 걸리고 공급가행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공급가행을 초래할 상황이에요. 특히 대만이 생산하는 그런 주문형 반도체는 미국이 가장 수요가 큰 반면에 삼성이 생각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큰 시장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진다 할 때도 삼성 같은 기업은 미국 기업과 반도체 같은 서플라이인 동시에 또 도시 경쟁자이기 때문에 대만 기업들은 미국들이 좀 더 편하게 대만 갖다 쓰는데 삼성 거는 쉽게 갖다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미국 지향적인 GBC를 일부 생산에 있어서 앞으로 장기 전망이 불안하기 때문에 한국은 계속 특혜 같은 걸 받지 않으면 투자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한 같은 각종 또 이 노동 관련 이런 재해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섣불리 미국 주도적인 GBC에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커요. 미국이 그걸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미국에. 지금만 하지만. 그런 면에서 그런 수요도 그렇고 이런 각종 그 노동 보호적인 이런 어떤 그 조항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불확실성 남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최대한으로 미국 같은 나라에 투자를 뭐 적게 피할 수 있다면 미니멈 하는 게 좋겠죠, 사실은. 네, 네. 네, 질문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기조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견 들려주신 이근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뜨거운 관심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이자 국민경제자문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이근 교수님께서 기조 발제해 주셨고요. 네, 이것으로 오전 개회식과 또 기조 발제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컨퍼런스는요, 국제 컨퍼런스인 만큼 여기 계신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베트남, 중국 등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후에는 점심 식사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장소로 점심 식사가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후 1시부터 세션 1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잠시 후 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